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14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에 앞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이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세한 내용은 1부에 올라온 이 이벤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하여 김민준의 닮은 꼴 찾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풋볼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선수든 뭐 코칭 스텝이든 아니면 뭐 방송계 일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좀 더 넓게 봐서 풋볼과 관련 있는 사람 사람 중에 김민준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외모가 닮았던 뭐 목소리가 비슷하던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닮았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찾아주시면. 네. 근데 왓슨이나 마이크 브레이블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마이크 브레이블은 저희 류재경 PD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댓글이 올라온 걸 보고 나도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댓글 올라온 거 보고 너무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단톡방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과연 저는 누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기대가 되면서도 상당히 우려도 되죠. 걱정도 되네요. 네. 어찌됐든 이제 일부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을 제외한 나머지 13경기에 대한 이제 프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경기 차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저희가 4경기가 갈렸는데 그 갈린 4경기 중에서 앞에 있었던 2경기가 다 이진만 위원이 예측한 쪽으로 흘러가서 그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이제 이진만 위원이 리드를 가져갔다가 다시 이제 제가 되찾아왔습니다. 선데이 나잇 풋볼과 먼데이 나잇 풋볼로. 네. 뭐 길지 않았어요? 뭐 약간 이런 거죠. 마이애미가 올 시즌에 그 리드했던 시간이 얼마 안 되는 뭐 약간 그런 비슷한. 뭐 이제 최근에 2연승을 했지만 그 2연승하기 전에 계속 이제 기사로 나왔던 내용 중에 올 시즌에 지금 마이애미가 리드한 시간이 얼마냐 이게 계속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 그게 연상이 되네요.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팰컨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인데요. 현재 2승 7패 기록하고 있는 팰컨스가 되겠고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5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이 구영애 선수가 이번 주 이 스페셜 팀의 선수에 선정이 됐어요. 네, 상당히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릴 때는 6개의 킥을, 그러니까 PAT 2개, 필드골 4개를 모두 성공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요즘 키커들의 트렌드를 보면 한 경기에서 6개씩이나 킥을 하면서 다 넣는 경우가 쉽지 거의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주에 구영애 선수가 100%의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이번 주에 스페셜 팀스 플레이어 이런 상도 수상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뭐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이 17주 동안 이제 경기를 펼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선수들 중에서 선정이 된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스페셜 팀스 플레이어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키커가 노출이 많이 되긴 하지만 꼭 키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펀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스페셜 팀으로서 이제 그 태클 하러 나가는 선수도 있고 리터너도 펀트 있고 리터너 뭐 펀트 리터너, 키크 리터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다 포함해서 어쨌든 한 명한테 주는 상을 받았다는 거는 의미 있죠. 네.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 이주의 선수에 선정이 됐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멋진 수비도 한 차례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킥을 성공시킨 이후에 킥오프를 한 거를 상대편 선수가 이제 리턴을 하는 거를 상당히 좋은 리턴을 했거든요. 맞아요. 좋은 리턴을 한 거를 이제 스페셜 팀 다른 이제 플레이어들이 막지를 못한 거를 그 구영애 선수가 태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사이드라인 밖으로 이제 밀어내면서 거기서 이제 사실 이제 플레이를 저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줬죠. 맞아요. 어쨌든 이제 구영애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고 이 경기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본격적으로 이제 승패 예상 좀 해볼까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팰컨스인가요? 저는 팬서스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참 어려운 상대인 뉴올리언스 세인츠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이 현재까지 팰컨스의 어떤 그 공격이랄까? 그러니까 맨 라이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고 팬서스가 지금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가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 리드를
처음에 내주면 팬서스에게 계속 끌려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기가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팬더스의 승리를 예상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데 일단 펠콘스가 지난주에 이제 원정에서 지구선도 세인츠를 꺾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보면 지구 라이벌을 원정에 가서 이제 상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지구 순위가 더 높은 팀을 그래서 2주 연속 원정에서 순위가 더 높은 지구 라이벌을 꺾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주에 팔콘스가 세인츠를 꺾을 때의 그 어쨌든 비결은 그 세인츠의 강한 오펜시브 라인을 압박하면서 올 시즌 내내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강한 패스러시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드루 브리스를 상당히 팩도 많이 하고 또 더군다나 러싱 공격도 상당히 잘 차단하더라.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드 다운 컨버전을 상당히 잘 막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수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 이렇게 해놓은 게 플루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2주 연속 또 수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이제 한번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전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색을 많이 당했던 브리스보다 카일 앨런이 그 파켓에서의 기동력이나 스크램블링 능력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팔콘스의 패스러시를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파켓에서 롤아웃해서 이제 패스를 한다거나 이제 뭐 플레이 액션 패스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카마라가 완전히 알빈 카메라가 완전히 차단을 당했었는데 크리스찬 맥카프리는 올해 그 카마라보다 성적이 좀 물론 이제 카마라도 훌륭한 선수지만 네. 올해 성적이 상당히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카마라가 올 시즌 보면 경기당 57야드 러싱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맥카프리는 경기당 110야드 러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지금 맥카프리가 2배 정도의 성적을 더 잘 내고 있다. 네.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그 러싱 외에도 그렇죠. 진짜 패스 받아가지고 가는 거리도 상당히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그 알빈 카메라보다는 조금 더 그 차근차근이라도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에서 야드 전진을 더 해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서드 다운에서 가야 될 거리가 좀 더 짧아질 거기 때문에 서드 앤 롱이 아니라 서드 앤 숏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서드 다운 컨버전율이 더 높아서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인츠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수비에서의 그 서드 앤 롱을 만들어서 차단하는 그런 거는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올해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패스 플레이도 그렇고 러싱 플레이도 그렇고 조금 더 카마라보다 빅 플레이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하다 보면 홈런이 한두 개씩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협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카일 앨런이 이제 드디어 이제 뭐 그렉 올슨이라든지 DJ 뭐 커티 세미얼하고 손발이 잘 맞아서 패싱 공격도 잘 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난주 세인츠 공격이 당한 것처럼 안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팬더스 수비도 보면 팬더스가 그 올 시즌 이제 패스러시가 색 기준으로 1위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직 발목 부상에서 완쾌되지 않은 맷 라이언을 좀 더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맷 라이언이 올 시즌에 보면 프레셔가 강한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더라.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팬더스가 조금 더 우위가 아닐까. 그래서 또 모릅니다. 또 어떻게 업셋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그냥 우리가 이 경기에서는 업셋이 일어날 확률이 조금 적지 않을까. 그래서 팬더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아스날 팬이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이제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년에 그렇죠. 2번씩 붙으니까 홈앤 어웨이로. 그러면 박지성 선수는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더스가 이길 거는 같은데 네. 구영애 선수한테는 잘했으면 좋겠다. 기회는 많이 오고 네. 잘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터치다운이 안 나와서 필드골 기회가 많아지고 그렇죠,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 네. 구영애 선수는 화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이번 주도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를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펠컨스와 팬서스의 경기는 팬서스의 승리를 저희들 다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 앞서서 사실 이 유튜브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흥일킴이라는 이제
이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얼마나 사셨는지 어떻게 댈러스의 팬이 되셨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남겨주셔서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이 내용을 이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꼭 물어봐야겠다 이런 이제 좀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뭐 개인적인 거니까 뭐 너무 길게는 아니고 제가 그냥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사실 초등학교를 뉴욕에서 다녔었고 네. 나중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러면서 어찌 보면 지금 지구 라이벌인 네.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버리고 네. 달라스 팬인 거죠. 그러니까 지구 라이벌들인 그런 팀들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의외의 팀을 응원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그 사실 초등학교 때 이제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스포츠에서는 다 뉴욕 팀들 팬입니다. 어릴 때 처음 접한 그 팀들이 이제 첫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뭐 하키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다 뉴욕 팀들 팬인데 풋볼만 달라스 카우보이스 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기가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저희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저를 이제 미국 문화에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시킬까 이런 거를 그 미국 현지 친구분한테 이제 좀 조언을 구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을 이제 미국 문화에 빨리 적응시킬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그 친구분이 해주신 조언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를 시키고 그거를 자꾸 어쨌든 좋아하게 만들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풋볼을 시켜봐라 뭐 이거고 풋볼도 이제 자꾸 보면서 이제 그걸 이제 익히게 하면 좋은데 풋볼 팀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팀이 아메리카스 팀이라고 불리는 달라스 카우보이스다. 그래서 그 팀을 이제 뭐 조금 뭐 하여튼 좀 소개해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이제 제 방을 그 달라스 카우보이스 기호를 다 꾸며주신 거예요. 침대부터 뭐 이제 벽에 뭐 포스터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풋볼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분 이제 미국 친구분이 해주신 조언에 따라서 그 방 디자인을 이제 달라스 카우보이스 기어로 이제 쭉 깔아주신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처음 접하는 거 이게 또 어리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항상 이제 방에 있으면 그 카우보이스 로고와 별을 보면서 있었던 거죠. 이게 되게 뭐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체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그 달라스 카우보이스라는 게 그냥 제 DNA에 새겨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뭐 누구를 좋아하지 해서 이게 선택한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무의식 중에 보면서 그냥 처음에 이제 접하면서 좋아했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그런 팀이라 뉴욕 자이언츠나 제츠를 알기 전에 풋볼이라는 걸 알기 전에 그냥 이미 그냥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게 그냥 제가 이제 방에서 그냥 쭉 둘러보면 침대부터 쭉 이게 그냥 카우보이스 이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밌는 거는 학교 가면은 뒤늦게 이제 풋볼이라는 걸 알고 이제 열심히 친구들하고 하고 재밌게 했지만 학교 가면은 애들이 다 이제 파란색 옷 입고 오고 초록색 옷 입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다른 파란색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남색이고. 자이언츠랑 제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이언츠 별명이 이제 빅블루. 제츠 별명이 이제 갱그린인데 그래서 이제 갱그린 옷을 입고 오거나 빅블루 옷을 입거나 이런 애들이 많으면 거의 혼자의 별만 뭐 이랬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풋볼이라는 걸 접하기 전에 카우보이스라는 팀을 먼저 접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해서 그냥 받아들여졌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아하게 됐죠. 그런 계기가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처음 그 카우보이스를 접했던 그때는 카우보이스가 정말 못했을 때예요. 언제쯤인가요? 그게? 이제 80년대라 카우보이스가 80년대 되게 헤맸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제리 존스가 팀을 인수하기 몇 년 전인데 어쨌든 상당히 헤맬 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제리 존스가 인수한 후에 이제 팀이 턴어라운드면서 그때는 이제 풋볼에 완전히 빠졌을 때고. 근데 이제 카우보이스가 그때 이제 뭐 다이너스티를 이루면서 정말 잘했잖아요. 뭐 제 인생에서 풋볼을 가장 재밌게 봤을 때가 아니었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런 그 연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10대 때 그 좋아하는 팀을 약간 첫사랑처럼 그렇죠. 계속해서 좋아하게 된다고.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DNA에 새겨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애들한테도 사실 이제 뭐 저희 애들은 이제 뭐 그걸 알지도 못하지만 저도 이제 비슷하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관심도 없는데 네. 카우보이스 기어 이렇게 사 입히고 애들이 이제 밥 먹일 때 그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턱바지 이런 거 이제 카우보이스 로고 새겨져 있거든요. 애들은 모르죠 뭔지. 모르죠. 네. 그걸 모르고 컸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인연으로 사실은 이제 저는 카우보이스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제 달라스나 텍사스 지역에서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네. 뭐 그리고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서 거주했지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사실 또 이제 일할 때는 이제 또 사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연고가 있는 지역은 아닌데 네. 다른 종목은 다 연고가 어느 정도 있는 팀을 좋아하는데 풋볼은 좀 그런 이유로 해서 카우보이스를 좋아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또 카우보이스의 최근 우울한 성적이 또 이제 또 아니 근데 사실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팀은 성적이 나중에 얼마나 떨어지더라도 이게 좋아하는 팀을 바꿀 수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거는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바꿀 수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일단. 그럼요. 예.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애증의 대상이 되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둘 다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왜요? 저는 아스날로 고통을 받고 있고 다른 종목에서. 네, 힘들어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댈러스로 고통을 받고 계시고. 네. 뭐 하여튼 뭐 제가 다른 종목들은 다 뉴욕 팀들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뉴욕 팀들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즐거워할 일을 안 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도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슈퍼볼 51대부터 이제 그 진정한 그 뉴잉글랜드 팬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애틀란타를 이긴 그 슈퍼볼. 네, 그 경기를 보고 진짜로 빠져들게 됐는데, 근데 그 전부터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대한 이 호감도가 굉장히 있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영국, 그러니까 어릴 때 축구를 좋아했으니까 저는 EPL 많이 보고 자랐고 이래서 영국 문화에 대한 그 뭐랄까 환상이랄까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뉴 잉글랜드를 좀 좋아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얘네 경기를 이제 계속 보면 잘하고 뭐 잘하는 것보다도 그 진짜 슈퍼볼 51회 슈퍼볼 경기가 너무 극적이었잖아요. 네, 너무 명승부였죠. 네. 근데 그거 보고 이제 그렇게 빠지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슈퍼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경기를 이제 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봤었는데 네. 제 친구도 뉴잉글랜드 팬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보면서 사실 제가 그 친구가 풋볼을 뭐 좋아하긴 하지만 많이는 몰라서 제가 옆에서 계속 이제 설명해주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28대 3 이렇게 되니까 계속 핸드폰만 이렇게 만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계속 봐야 돼.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열광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참 뭐 그 친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김민준 아나운서처럼 그 후에 더 이제 잉글랜드에 빠지더라고요. 네. 뭔가 정말 극적인 경기였어서 그 경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사실 이 지난주 미네소타 바이킹스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지금 이제 주전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 선수가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번 주에 돌아올지 아닐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게 패배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지기도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어디 뭐 이거를 되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확실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야죠. 어디 전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번 주에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단 이제 근데 전 승부 예측하기 전에 네. 그 또 이 두 팀의 얽힌 히스토리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까운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두 팀은 2014년도에 와일드 카드에서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때 경기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타이탄 승부였는데 경기 막판에 네. 디트로이트가 그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카우보이스 라인베커 앤토니 히친스가 패스 인터피어런스 페널티를 이렇게 범했는데 네. 그게 이제 심판들이 갑자기 그 플래그를 이제 취소하고 페널티가 아니다. 네. 라고 하면서 그 경기를 사실 이제 카우보이스가 나중에 이겼거든요. 결국 이게 사실 이게 경기 막판에 일어난 일이라 승부에 상당히 크게 변수로 작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디트로이트 팬들은 이걸 보고 이제 막 그 판정이 잘못됐고 오심이고 그리고 뭐 특별한 설명 없이 플래그를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네. 카우보이스가 그 경기를 이기고 올라갔죠. 근데 이제 올라가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서 그린베이 패커스하고 붙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데즈 브라이언트 캐치 노캐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후반에 한 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카우보이스가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데즈 브라이언트가 그 당시 토니 로무한테 그 롱패스를 받아서 공을 받고 1야드 부근에서 이제 태클 라인에서 넘어졌는데 네. 그때 이게 캐치냐 노캐치냐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캐치가 됐으면 거기서 이제 1야드 앞에서 터치다운을 하기 상당히 편한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심판들이 리뷰한 다음에 이제 노캐치다 라고 이게 판정이 번복이 되면서 그것도 또 한 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네. 그 경기를 이제 논란 끝에 카우보이스가 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트로이트 팬들은 그때 또 환호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던 시리즈 중에 이제 경기에 그 중심에 있었던 두 팀의 재대결이다라는 것도 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두 팀이 1991년도 NFC 디비전 라운드에서 한번 붙었었어요. 네. 그거의 또 리매치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역대 최고급의 러닝백 베리 샌더스 베리 샌더스 아시죠? 베리 샌더스를 앞세워서 그 만년 하위 팀이었던 라이온스가 모처럼 12승 4패로 지구 우승을 하고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카우보이스를 이제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붙었었는데 카우보이스가 이제 샌더스 마키에 집중을 해서 러싱 공격은 잘 차단했는데 그 당시 이제 쿼터백 에릭 크레이머가 이제 대활약하면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온스가 이기고 NFC 챔피언십에 진출했지만 거기서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한테 대패를 했는데 그 경기 이후로 사실 이제 라이온스는 NFC 챔피언십에 그 후로 못 가고 있다. 근데 카우보이스는 그 경기를 패한 이후에 91년에 이제 그때 이제 패한 이후에 그 다음 해부터 3번의 슈퍼볼 우승하면서 이제 다이너스티를 이뤘는데 네. 카우보이스도 그 다이너스티 이후에 지금까지 NFC 플레이오프를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96년도부터 챔피언십. NFC 챔피언십. 그래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NFC 챔피언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팀이 3팀이 있는데 그 3팀 중에 2팀이다. 그래서 카우보이스, 라이온스. 야, 진짜 카우보이스는 그것도 한 팀이 레드스킨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했던 3팀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땡스기빙 클래식 하는 세 팀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아니 이제 레드스킨스는 꼭 그거 하지는 않고요. 카우보이스하고 라이온스가 하고 나머지 두 팀은 고정이고. 그렇죠, 고정이죠. 근데 어쨌든 뭐 레드스킨스가 카우보이스하고 많이 붙긴 하죠. 뭐 그 인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하여튼 뭐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땡스기빙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땡스기빙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는 이제 또 카우보이스하고 버플로 빌스가 이제 또 붙는 네.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를 동의하는 게 이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매튜 스태포드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결장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오고 가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매튜 스태포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올 시즌 전체에 안 나오진 않을 거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몇 주는 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석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바로 출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좀 추정이 돼서 일단 그게 가장 큰 변수다. 근데 이제 팀에서는 정식으로 말하는 거는 위크 투 위크다. 그러니까 이제 한 주 한 주 관찰하면서 하겠다는 거니까 네. 아직 확실히 발표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게 한 주만 안 나올 거라 그러면 발표할 때 데이 이번 투 데이. 주만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뭐 데이 투 데이라고 말하든가. 네, 뭐 이게 일단 이번 주는 안 나올 건데 지켜볼 거고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거다라고 하면 보통 한 주는 아니거든. 2주, 3주 이렇게 가지.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몇 주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 스태포드가 빠진다 그러면 사실 러싱 공격도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패싱 공격까지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프 드리스켈 쿼터백이 이제 나와서 이제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네. 사실 이제 그 공백을 많이 느끼게 해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라이온스가 수비도 상당히 안 좋아서 뭐 패싱 수비, 러싱 수비 할 것이 다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반면에 카우보이스는 공격이 결정력이 좀 없어서 그렇지 공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라이온스의 수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좀 휘젓고 다닐 거다. 네. 근데 과연 결정력 있게 터치다운으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최근 몇 경기를 보면 그게 좀 불안하긴 하죠. 네. 근데 라이온스 상대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라이온스가 지난주에 그 스태포드가 빠진 상황에서 베어스하고 경기했던 걸 보면 뭐 트루비스키가 173야드 패싱, 그다음에 몬고메리가 60야드 러싱을 했는데도 이런 팀한테도 패하더라. 그래서 그거보다는 공격력이 훨씬 좋은 카우보이스 상대로는 특히 이제 스태포드가 빠져 있다라 그러면 네. 좀 힘들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카우보이스가 이 경기는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희도 다 댈러스의 승리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인데요. 이제 주전 쿼터백 닉 폴스가 돌아온 잭슨빌 제기어스예요. 그렇죠. 이제 바이 위크를 쉬고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닉 폴스가 돌아온다. 누구를 쓸 거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덕 마론 감독은 닉 폴스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닉 폴스가 출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주 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1주차 이제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1쿼터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경기를 나오지 못했었던 닉 폴스인데 사실상 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서는 지금까지 뭐 보여준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경기도 채 못 뛰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선발로 출전했기 때문에 그날 패전 투수인 것처럼 패전 쿼터백이 됐는데. 그렇죠. 근데 1쿼터에 교체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한 스냅만 뛰고 나와도 승패는 맞아요. 주전으로 네. 출전하는 선수가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재기량을 우리가 아직 사실 확인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공격수들과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거냐 이게 사실 아직 검증이 안 돼서 네. 그런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도 변수긴 하지만 사실 이 경기의 더 큰 변수는 콜츠의 자코비 브리셋이 출전할 거냐. 네. T.Y. 힐튼이 출전할 거냐 이게 정말 더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둘 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현재 팀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자코비 브리셋은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출전시킬 거다. 그러니까 우리 날짜는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이제 훈련을 참가하면 브리셋은 출전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못 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 네. 힐튼에 대해서는 데이 투 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위크 투 위크가 아니라 데이 투 데이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경과를 관찰하면서 뭐 판단하겠다라는 건데 아직도 이게 결정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브리셋, 힐튼 이 정말 또 오펜스에 있어서 지금 가장 결정적인 두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뛰느냐 못 뛰느냐가 상당히 큰 변수다. 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와이드 리시버 페리스 캠벨, 코너백 퀸시 윌슨, 피에르 데시어도 결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콜츠는 올 시즌 막 여러 팀들이 지금 부상으로 상당히 좀 뭐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팀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브리셋과 힐튼이 출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돌핀스를 상대로 콜츠가 어떤 경기를 치는지 봤잖아요. 그렇죠. 돌핀스의 약한 수비를 상대로도 그런 경기를 펼치는데 리그 탑5 패스러시를 가진 잭슨빌을 상대로는 더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힐튼과 브리셋이 못 뛰고 이제 호이어가 뛴다라고 브라이언 호이어가 뛴다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 패싱 공격만이 아니라 말론 맥의 그 러싱 공격까지도 차단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공격이 전반적으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 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뛴다고 그러면 또 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기가 어디서 좌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그 뭐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쿼터백 와이드 리시버 이 브리셋과 힐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으니까 네. 그거는 일단은 좀 제껴놓고 다른 데서 승부처를 좀 찾아보자 그러면 일단 확실히 못 나온 선수들은 이제 코너백 퀸시 윌슨하고 이제 피에르 데시어 이 선수들이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콜츠 수비가 지금 이제 신인 코너백 락 야신 그리고 175cm의 단신 코너백 케니 무어가 잭슨빌의 장신 리시버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올 시즌 상당히 이제 잘해서 이제 넘버원 리시버로 부상한 DJ 샤크, 193cm의 DJ 샤크. 반대편에 있는 191cm의 크리스 컨리. 이 장신의 리시버들과 대결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게임 직전까지 가봐야 알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여기서 잭슨빌이 우위를 점할 거다. 그러니까 변수들을 제외하고 상수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잭슨빌이 더 우위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잭슨빌의 장신 리시버들을 이용한 패싱 공격이
닉 폴스가 나와서 처음에 조금 이제 적응하는데 애를 먹더라도 초반에 이제 그 레너드 포넷 위주로 좀 풀어가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그 코너백들을 상대로 해서 장신 리시버들과의 패스 공격으로 풀어가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수비에서는 그 잭슨빌의 이제 패스러시가 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제규어스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제 닉 폴스가 잘할 시즌이 왔다. 아, 드디어 왔다. 뭐냐면 이 닉 폴스가 계속해서 카슨 웬츠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지금 비슷한 시즌에 들어왔었잖아요. 지난 시즌, 그쵸. 지지난 시즌. 그렇죠. 지지난 시즌 뭐 슈퍼볼 우승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쉬다가 이제 돌아와서 뭔가 지금부터는 좀 잘하는 그 어떤 계절이지 않나. 닉 폴스 시즌이다. 닉 폴스의 계절. 시즌이라기보단 닉 폴스의 계절이다. 제철 만났다. 네. 약간 제철 방어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제 방어의 철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그런 이 느낌으로 닉 폴스의 철이 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버팔로 빌스와 돌핀스의 경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 경기는 이제 승패 예측을 하기 전에 그 두 팀에 얽힌 인연을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 팀은 90년대에 대표적인 쿼터백들 중에 2명 마이애미를 뭐 계속 이끌었던 댄 마리노 네. 그다음에 버펄로를 이끌었던 짐 켈리 이 2명의 명예 전당에 들어간 쿼터백들이 경쟁을 펼쳤던 수많은 대결들 그리고 특히 그것들이 그 지구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특히 이제 AFC 챔피언십에서 붙기도 했었거든요. 이 수많은 명승부를 펼쳤던 두 팀들의 지금 20년 후의 대결이다. 뭐 그런데 이 두 쿼터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 마이애미의 댄 마리노, 버팔로의 이제 짐 켈리 2명이 이제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간 그 두 명 쿼터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짐 켈리가 재밌는 거는 마이애미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마이애미를 나왔는데 프로에서는 이제 마이애미를 상대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두 선수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 드래프트 클래스 전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패트릭 마홈스, 디션 왓슨이 드래프트됐던 2017년에 그 쿼터백들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라이 매닝, 필립 리버스, 그다음에 벤 로슬리스버거가 뽑혔던 2004년 드래프트가 상당히 쿼터백들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대 최고의 쿼터백 클래스 하면은 이 댄 마리노와 짐 켈리가 나왔던 1983년도 드래프트입니다. 83년도. 83년도. 네. 근데 이때 그 드래프트가 어느 정도냐? 일단 기본적으로 1라운드의 쿼터백이 가장 많이 뽑혔다. 그래서 이때 6명이나 1라운드에 뽑혔는데 보통 이제 보시면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한 3~4명 뽑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6명이나 뽑혔다. 근데 일단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도 역대 최고다. 그래서 그 면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존 엘웨이 덴버 브론코스에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존 엘웨이가 이제 덴버 브론코스로 갔고 1라운드 7번째 픽으로 이제 탓 블랙리치라는 선수가 이제 뽑혔고 1라운드 14번째로 짐 켈리. 짐 켈리가 이제 마이애미 대학 출신에서 이제 버플로 빌스로 뽑혔고 15번째가 토니 이슨이라는 쿼터백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로 이제 지명이 됐고 24번째로 켄 오브라이언이라는 쿼터백이 뉴욕 제츠에 이제 지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27번째로 근데 그 당시에는 NFL 팀이 28개였거든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27번째로 댄 마리노가 마이애미 돌핀스에 의해서 지명이 됐다. 그래서 6명이 지명이 됐는데 이 6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와, 근데 절반이 홀 오브 페이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씩 조금씩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 1순위 픽인 존 엘웨이. 이 선수는 뭐 잘 아시겠죠. 지금 뭐 덴버 브론코스의 이제 단장. GM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선수 때는 어땠냐면 슈퍼볼 진출을 5번 했고 슈퍼볼 우승을 2번 했고 프로볼에 9번 뽑히고 올 프로에 3번. 그리고 이제 MVP에도 한번 뽑혔던 선수고 그다음에 First Ballot Hall of Famer. 그러니까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해에 그렇죠. 자격이 주어진 첫 번째 해에 명예전당에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홀 오브 페이머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짐 켈리. 슈퍼볼 진출 4번에 뭐 우승은 없었지만 프로볼 5번, 올 프로 3번. 네. 그다음에 이 선수 역시
First Ballot Hall of Famer. 첫해 홀 오브 페임. NFL계의 미하엘 발락.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진호. 네. 그리고 이 짐 켈리는 재밌는 거는 버펄로 빌스가 지명을 했지만 버펄로에 안 가고 그 당시에 그 라이벌 리그였던 USFL에 갔다. 그래서 USFL에 가서 신인왕이었고 MVP였고 USFL이 망하긴 했지만 USFL 올타임 팀의 쿼터백으로 뽑혔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쨌든 USFL을 대표하는 쿼터백이었었는데 그 리그가 망하면서 이제 버펄로에 왔는데 네. 버펄로에서도 잘해서 이제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갔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댄 마리노. 댄 마리노는 슈퍼볼 진출 한 번 해서 우승은 못했고 네. 프로볼 9번, 올 프로만 7번. 그다음에 이 선수가 리그 패싱 야드 1위를 5번, 리그 터치다운 패스 1위 3번. 그리고 이 선수도 역시 그 홀 오브 페임 첫 해에 명예전당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 세 선수가 정말 그 한 드래프트에서 3명이나 네. 이렇게 1라운드에 뽑혀서 3명이 슈퍼볼에 여러 번 진출하고 3명이 다 명예전당 자격이 주어진 첫 해에 들어갔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 막으려고 나머지 3명도 좀 보면 제츠에 지명됐던 켄 오브라이언도 이 선수들만은 못하지만 프로볼에 2번 뽑혔고 칼리지 풋볼 명예전당에 들어갔다. 또 한 명은 이제 뉴잉글랜드에 지명됐던 토니 이슨. 이 선수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음향이 있습니다. 일단 이 선수도 슈퍼볼 진출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슈퍼볼 진출 한번 했을 때가 언제냐면 1985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였냐? 85년 베어스. 그래서 85년 베어스를 만나서 46대 10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점수 차이로 패했던 쿼터백이고 몬스터즈 오브 미드웨이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정말 불명의 기록이 뭐냐면 슈퍼볼 주전으로 출전했던 선수 중에 NFL 역사상 유일하게 패스 성공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슈퍼볼 20에서 패스 시도 6번에 패스 다 실패. 빵. 와. 그리고 나서 이제 교체가 됐어요. 아. 후보 쿼터백으로 이제 스티브 그로건이라는 선수는 이제 교체가 됐는데 2008년에 ESPN이 당시에 이제 슈퍼볼을 앞두고 슈퍼볼 41까지 역사를 다루면서 슈퍼볼 41이니까 이제 주전으로 뛰었던 쿼터백이 8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겹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82명인 거잖아요. 그 82명을 랭킹을 매겼는데 82명 중에 82위. 이게 뭐 이견이 없겠죠. 네. 왜냐면 빵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쿼터에 교체가 됐거든요. 주전 쿼터백이. 네. 그리고 이제 최다 점수 차이로 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슈퍼볼까지 이끌었던 선수다. 그래서 좀 음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85년 배웠으면 운이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수비에서는 역대 최고로 꼽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역대 최고라고 불리는 팀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팟 블랙글레이즈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사실은 프로에서 활약은 사실 좀 미진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드래프트 되기 전에 대학 때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뛰었는데 그 팀을 그 내셔널 챔피언십으로 그러니까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뛰면서 1라운드에서 뽑혔는데 네. 이 선수가 사실 이제 프로에 와서는 캔사스시티에서 5년, 피츠버그에서 2년을 뛰었는데 두 곳에서 모두 후보 쿼터백이었어요. 그래서 선발로 출전했던 경기가 29경기밖에 안 되는데 15승 14패. 그래서 뭐 NFL에서 주전 쿼터백으로서는 딱히 이렇게 명함을 내세울 만한 선수는 아닌데 이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칼리지 풋볼 애널리스트로 더 유명세를 떨치면서 인기를 얻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종합해 보면 이 6명의 선수가 합계로 해서 슈퍼볼 진출 11번, 슈퍼볼 우승 2번, 프로볼 25번, 올 프로 13번, 그다음에 이제 그 명예전당 첫 해에 입성한 선수가 3명.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어마어마하죠. 아니 명예전당 절반이 명예전당 첫 턴 입성이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쿼터백이 1라운드에 두 번째로 많이 뽑혔던 해가 1999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5명이 뽑혔는데 그 지난 시즌도 5명 뽑혔고. 그렇죠. 이제 네. 양적으로는 5명인데 그 99년 드래프트 때 뽑혔던 선수들이 누구냐면 도노반 맥넷, 이글스 이 선수가 뭐 제일 잘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브라운스가 뽑았던 팀 카우치, 벵갈스가 뽑았던 아킬리 스미스, 바이킹스가 뽑았던 단테이 콜페퍼, 그다음에 이제 베어스가 뽑았던 케이드 맥나운이거든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게네. 수적으로 봤을 때는 6대 5지만 질적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83년 그 쿼터백 드래프트가 왜 역대 최고다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재밌는 거는 이 83년 드래프트가
그냥 최고의 쿼터백 드래프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드래프트에 뽑혔던 다른 포지션 선수들도 보면 명예전당에 들어간 선수가 4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명예전당이 아니라 이 선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몇 네. 면이 장난이 아닌데 이때 뽑혔던 이제 명예전당에 들어간 선수가 누가 있냐면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에릭 디커슨, NFL 단일 시즌 최다 러싱 야드, 그러니까 2,105야드를 뛰었던 네. 러닝백 에릭 디커슨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 브루스 매튜스가 있는데 이 선수는 프로볼 14번을 뽑혔던 선수예요. 그리고 이 매튜스 가문의 수장격인데 이 선수가 이제 사실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선발 출전 293경기. 철강왕이네요. 이것도 역대 2위 기록이고 지금 팔콘스의 오펜시브 태클 제이크 매튜스의 아버지고 또 잘 아시는 클레이 매튜스 삼촌. 그러니까 그 가문이 워낙 이제 잘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수장격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너백 중에 역대 최고급으로 뽑히고 NFL에서 당시 가장 빠른 선수였던 데럴 그린,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코너백. 그 당시에는 진짜 NFL 최고의 코너백이었고 디안 샌더스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정말 최고급의 비교가 된다는 것만 해도 최고급의 코너백이다. 그 또 한 명 누가 있느냐? 디펜시브 라인맨 중에 이제 리차드 덴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누구냐? 85년 베어스 슈퍼볼 우승할 때 MVP.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 같은 드래프트 클래스에 있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 클래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화려한 드래프트 클래스, 그 중에 또 이제 그 쿼터백 클래스 중에서 뛰었던 댄마리노와 짐 켈리가 그 영화를 이끌었던 두 팀들인데 뭐 그 두 선수가 은퇴한 후에는 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두 팀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지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버팔로 빌스는 그렇죠. 네, 뭐 좀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돌핀스는 뭐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보는 팀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럼 이 경기로 이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돌핀스는 좀 상승세긴 해요. 근데 과연 3연승을 할 수 있을 거냐? 쉽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근데 일단 돌핀스가 2연승을 했던 그 대상들을 좀 보면 한 팀은 이제 그 역시 최하위권 그 경쟁을 펼치고 있는 뉴욕 제츠. 또 한 팀은 넘버원 리시버와 주전 쿼터백이 빠졌던 콜츠. 이 두 팀을 상대로 이겼거든요. 약한 팀들을 상대로. 네. 근데 이제 두 팀을 상대하면서 돌핀스가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턴오버였다. 이 두 경기에서 다 턴오버 배틀에서 돌핀스가 우위를 점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콜츠 경기에서는 그 돌핀스가 16점을 냈는데 그 16점 중에 13점이 턴오버에서 나온 점수예요. 그러니까 공격은 3점을 낸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자체적으로는 3점밖에 못 내는 이런 공격인데 이 팀이 사실 그 이제 상대하는 팀이 버펄로 빌스인데 버펄로 빌스가 어느 팀이냐? 수비가 상당히 막강한 팀이다. 네. 그래서 턴오버를 유발해서 공격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버펄로를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츠나 콜츠 상대로 할 때만큼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버펄로 빌스를 상대로 해서 많은 점수를 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반면 버펄로의 공격을 보면 공격은 부진하다. 하지만 돌핀스의 수비가 또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네. 버펄로가 돌핀스 상대로는 그래도 좀 득점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빌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그래 거기다가 제가 하나 첨언을 하자면 피츠매직이 이제 2주 연속 빛을 발했는데 그 빛이 꺼질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길게 갔다. 왜냐하면 3주 연속은 좀 길다. 그리고 이제 2주 정도는 이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다가 이제는 네. 구단주가 감독한테 가서 야 우리 지금 그거 아니야. 적당히 해. 적당히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실제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도 빌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 마이애미 돌핀스가 현재 2연승을 거두긴 하지만 이게 지속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빌스는 수비가 좋은 팀이고. 그렇죠. 저희들 다 빌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텍산스와 레이븐스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이번 주에 가장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되게 비슷한 스타일의 쿼터백끼리 이제 맞대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경기가
일단은 경기 자체, 팀들 간의 경기 자체만 보면 두 팀 다 지금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레이스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는 경기고 네. 궁극적으로는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 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리그를 강타하고 있는 두 명의 쿼터백 라마 잭슨과 디션 왓슨의 대결이다. 근데 저희가 올 시즌 초반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라마 잭슨과 패트릭 마홈스가 붙었을 때 그 당시 이제 리그에서 뭐라고 홍보를 했었냐면 앞으로 리그를 끌고 갈 두 NFL의 얼굴 네.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뭐 약간 또 뭐라고 뭐 맞아요. 저희 말도 안 된다. 네, 뭐 이런 뭐 얘기했었는데. 알리 대 프레이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오바다라고 했었는데 선 넘었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불과 몇 주 사이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MVP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렇죠. 잭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지금 라마 잭슨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고 네. 뭐 그리고 디션 왓슨은 그 전부터도 이번 시즌에 계속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라마 잭슨이 이 지금 페이스만 계속 유지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10년대 중반까지 AFC를 주름 잡았던 쿼터백 트로이카가 있었거든요. 톰 브레이디, 페이튼 매닝, 그다음에 벤 로스리스버거. 이 세 명이 사실 AFC를 주름 잡았던 쿼터백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라마 잭슨이 지금 페이스를 유지한다 그러면 차세대 트로이카. 그렇죠. 2020년대 AFC 쿼터백 트로이카는 라마 잭슨, 디션 왓슨, 패트릭 마홈스인 거죠. 근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이게 정말 재밌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 명의 트로이카와 지금 말씀드린 세 명의 트로이카 얼마나 다릅니까? 경기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네. 탐 브레이디, 페이튼 매닝, 로슬리스버거 대비 디션 왓슨, 라마 잭슨, 패트릭 마홈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세 명은 기동하지 않는 쿼터백 세 명이면 파켓 패서 세 명. 네. 뒤쪽에 세 명은 기동력을 갖춘 그렇죠. 패서들이잖아요. 듀얼 스랙 쿼터백 세 명인데 그래서 정말 이거를 보면 정말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리그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쿼터백 포지션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대표하는 쿼터백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정말 그래서 이런 게 참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기록들만 봐도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쿼터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디션 왓슨과 라마 잭슨이 진짜 대표적인 쿼터백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냐라고 해서 기록을 좀 보면 일단 이 둘 다 이제 듀얼 스랙 쿼터백들이기 때문에 패싱 야디지나 패싱 TD는 정통파 파켓 패서들보다 좀 뒤지죠. 네. 그래서 그 기록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쿼터백의 자질, 역량을 따지는 쿼터백 레이팅 이런 거를 좀 보면 QBR을 보면 라마 잭슨이 지금 4위고 디션 왓슨이 5위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쿼터백을 다 합쳐서 그래서 패싱 야디지나 패싱 뭐 터치다운 이거는 뭐 그 애플 투 애플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 여기에서 지금 4위고 5위다. 그럼 상당히 상위권에 랭킹이 돼 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3위가 패트릭 마홈스, 2위가 러셀 윌슨, 1위가 덱 프레스캇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두 선수도 그렇지만 1위가 덱 프레스캇에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데요. 그거를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쿼터백들이 다 파켓 전통적인 파켓 패서가 아니다. 다 듀얼 스랙 쿼터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QBR 기준으로 1위에서 5위를 다 점유하고 있다. 네. 또 어쨌든 듀얼 스랙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뭐 패싱 야드나 패싱 터치다운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듀얼 스랙 쿼터백이면 러싱을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래서 보면 라마 잭슨이 지금 러싱 야드가 702야드로서 그냥 러싱 야드 쿼터백 중에서 뭐 메딕이 아니라 네. 러닝백들까지 다 합쳐서 지금 러싱 11위예요. 러싱 11위고 그리고 그 11위인 라마 잭슨 밑에 어떤 러닝백들이 있느냐 이거를 보면 사실 라마 잭슨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 그 밑에 누가 있느냐 일단 팀메이트 마크 잉그램 그다음에 에런 존스 필립 린지 그다음에 레이비언 벨 타드 걸리 이런 선수들이 지금 러싱으로 잘하는 러닝백들이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지금 러싱 야드가 라마 잭슨보다 적어요. 이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디션 왓슨도 뭐 러싱에서 있어 러닝백들까지 다 합하면 좀 순위가 낮긴 하지만 쿼터백들 중에서는 라마 잭슨과 카일러 머리에 이어서 3위다. 그래서 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평균 이 에버리지만 따져봐도
그러니까 야드 퍼 어템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라마 잭슨이 6.6 그리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디션 왓슨이 5점대를 기록하고 있던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이 두 선수가 그냥 두 번 뛰면 펄스 다운이 되는 네. 거죠. 이 비슷한 유형의 이제 두 쿼터백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패싱 쪽은 디션 왓슨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아무래도, 싶고요. 네. 네. 러싱 쪽은 이제 라마 잭슨 그렇죠. 쪽이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둘 다 잘하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생각하세요? 저는 레이븐스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바이위크였기 때문에 텍산스가 체력적인 부분에선 분명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국은 이 레이븐스 러싱 그리고 그렇다면 텍산스는 이 러싱 디펜스를 좀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러싱 디펜스가 텍산스가 3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경기당 이제 84.1야드를 허용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NFL이 이런 스탯은 굉장히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당 허용 야드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그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좀 침묵하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표본이 좀 작고 상황이나 그 상대 팀에 따라서 좀 스탯이 부풀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비지 타임에 패스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400야드 찍으면 뭐예요? 팀이 그렇죠. 지는데. 그런 영향이 있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러싱 디펜스가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패를 텍산스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패배했던 팀들이 어떤 팀인지 제가 좀 봤어요. 뉴올리언즈 세인츠, 그쵸. LA 차저스,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서스. 셋 다 러싱이 좋은 팀이잖아요. 러싱 디펜스가 3위인데 러싱이 좋은 팀한테 졌다. 저는 그거를 좀 보고 결국은 이 레이븐스의 러싱이 사실 이 세 팀에 모자라지 않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러싱에 말려가지고 텍산스가 경기를 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결론적으로는 똑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방향은 비슷하게 갔어요. 이제 저도 보면 이 두 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네. 두 팀 다 러싱을 잘해요. 그래서 둘 다 러싱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또 수비에서도 보면 기록상으로 아까 뭐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록상으로 두 팀 다 러싱 디펜스가 다 탑 10에 포진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팀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우열을 가리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팀 스포츠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는 매치업이고 그러니까 팀마다 매치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강팀이고 약팀이고를 떠나서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 게 있다. 매치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는 매치업이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매치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세인츠나 팬더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팀 다 패스러시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러싱을 잘하는 팀한테 당했다는 것도 있지만 패스러시가 상당히 강해서 이 경기들에서는 디션 왓슨이 상당히 색을 많이 당해서 그 패스가 상당히 좀 봉쇄가 되면서 계속 서든 롱 상황으로 경기가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그러면 이 레이븐스하고 매치업을 봤을 때 레이븐스가 그렇게 패스러시로 디션 왓슨을 저지할 수 있는 매치업이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레이븐스는 패스러시가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매치업이 그 휴스턴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매치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치업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것이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모멘텀이다. 근데 모멘텀을 보면 지금 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이 볼티모어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레이븐스가 꺾었던 팀들이 햄버거. 네, 햄버거 그 벵갈 버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벵갈스 경기 앞뒤로 시혹스 원정 경기 그다음에 전승에 페이트리엇을 꺾었다. 네. 이게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벵갈스 경기에서 또 나타난 거는 그 상승세가 네. 라마 잭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수비나 스페셜 팀까지 이게 전염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게 다 전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팀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그 모멘텀이 좋아서 이 핫한 분위기를 휴스턴이 사실은 좀 막아내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매치업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모멘텀을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저도 이 경기는 레이븐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 이제 레이븐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일단 지난주에 댈러스를 꺾은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잖아요. 초강팀이네요. 네.
하지만 이제 덴버 브론코스는 지난주에 바이위크를 가졌기 때문에 역시나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덴버 브론코스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팀적인 이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커크 커즌스가 아직도 못 믿으세요? 아니 커즌스 댈러스를 이겼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펄커슨트 최근에 보면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잘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알마이클스는 MVP 후보라고까지 얘기하는. 어림도 없죠. 아 근데 커즌스가 잘 하고 있는 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그 능력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고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고프 잘한다. 근데 결국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된 이번 시즌에 이제 램스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이킹스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팀 안에서 이제 그 팀이 커즌스를 떠받치는 거지 커즌스가 팀을 떠받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에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미네소타는 굉장히 강력한 팀이다 현재. 맞습니다. 네. 강한 팀이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그래서 이제 바이킹스 승리를 예상하시라고요. 네. 저는 이제 승패 예측 전에 잠깐 이제 두 팀 또 관계를 잠깐 예측을 해보면 이 두 팀은 사실 이제 버펄로 빌스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90년대에 슈퍼볼 4번 연속 진출해서 패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버펄로 빌스가 나오기 전에는 네. 이 두 팀이 슈퍼볼 4번 준우승을 하면서 정말 그 아쉬움의 대명사. 슈퍼볼 4번 가서 4번 다 패해서 4번 준우승했던 그 두 팀이었거든요. 여기도 콩라인인가요? 그랬는데 90년대에 이제 버플로가 나와서 이제 4번 준우승을 했고 덴버 브론코스는 그 후에 이제 슈퍼볼 3번을 우승했기 때문에 네. 덴버는 이제 이 리스트에서 지워졌고 미네소타는 아직도 남아 있죠. 존 엘웨이 2번에 한 번이 페이튼 매닝.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3번을 우승을 했는데 아쉬운 그 고비를 못 넘어서 한 번도 우승을 못 해본 그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킹스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약간 야구로 비교하면 옛날 90년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물론 이제 브레이브스는 한 번 우승을 하긴 했지만 한 번 했죠. 근데 그 팀으로 한 번 한 게 너무 아쉬운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매년 결승 가고 그래서 지고 근데 약간 그것과 좀 비슷하다. 그런 팀들이었다라는 거고 그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이 경기를 좀 말씀을 해보면 사실 기록상으로 보나 성적으로 보나 홈 경기이고 바이킹스가 강팀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딱 얼핏 보면 바이킹스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사실 바이킹스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브론코스가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적은 브론코스가 3승 6패이지만 칩스한테 30대 6으로 한번 크게 진 경기 외에는 나머지 5경기는 다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중에 뭐 한 두어 경기만 더 이겼다. 그럼 지금 5승 4패, 6승 3패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성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이 팀의 전력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비는 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 패스 디펜스가 4위고 토탈 디펜스가 4위고 경기당 실점도 6위이기 때문에 사실 만만한 팀은 아니다. 그리고 이 팀이 공격이 초반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지만 네. 최근에 이제 필립 린시가 살아나고 있고 와이드 리시버들도 이제 기량이 올라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그 브라운스 상대로 해서 이제 타이드엔드 노아 펜트가 드디어 이제 100야드 이상을 기록하면서 폭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팀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요소는 전혀 이제 알 수 없었던 이제 미스테리 쿼터백 브랜든 앨런이 지난주에 보니까 나름 물론 이제 한 경기지만 나쁘지 않네. 그리고 기동력은 오히려 플래커보다 낫네. 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바이킹스를 그럼 좀 보면 바이킹스는 이제는 이제 플레이오프 컨텐더라는 걸 확실히 좀 입증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7승 3패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전력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제 아직 패커스하고 충분히 이제 그 지구 우승을 넘볼만 하고 경쟁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컬크 커슨스가 뭐 이렇게 뭐 시스템 쿼터백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이제 사실 한두 경기가 아니고 이제 사실 한 달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대여섯 경기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바이킹스 공격이 한 축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커슨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러셀 윌슨을 제외하고는 그 MVP로 거론될 수 있는 주자 중에 한 명, 델빈 쿡. 그래서 지금 리그 러닝백 중에서는 지금 이제 투탑을 이루고 있는 크리스티안 맥카프리와 투탑을 이루고 있는 델빈 쿡이 네. 좀 너무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러싱만이 아니라 패싱 공격에서도 너무 큰 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근데 진짜 CMC에 비하면 조명을 덜 받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화려한 플레이가 많아서 그런데
그 백인 러닝백이라는 아. 좀 이제 그런 프리미엄. 그렇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인종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사실 근데 기존의 프로토타입을 좀 이렇게 좀 상식을 깨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뭐 그리고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기엔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델빈 쿡을 과연 브론코스 디펜스가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사실 브론코스가 아까 이제 뭐 좋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러시싱 디펜스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 바이킹스 공격의 핵인 쿡을 막기에 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제 바이킹스가 수비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 실점이 경기당 18점으로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브론코스가 사실 이제 빅 플레이들 하는 거를 잘 막아서 터치다운 할 거를 필드골로 이렇게 좀 막아만 준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런 플레이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바이킹스의 수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공격에서 이제 델빈 쿡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면 홈에서 크게 방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브론코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바이킹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첫 경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비슷한 예상으로 흘러가네요. 근데 또 사실 저희 둘 다 틀리는 또 업셋이 이 중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처럼 3개 맞추고 10개 틀리고. 뭐 글쎄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놓고 보면 저희의 적중률이 한 60% 정도 된다 그래요. 류재경 PD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시즌 누적. 네. 6할 정도면 사실 이제 그 팀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풋볼 팀이라고 그러면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정도의 이제 성적이거든요. 플레이오프 진출 간당 뭐 할까 말까.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 정도 노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저희가 지금 예측이 플레이오프 정도 노릴 정도의 성적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썩 그렇게 신뢰할 만한 수준은 못 된다. 요런 거 보고 토토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